얘기 나온 김에 우리는 이렇게 잘해 나가고 있는데 미국이랑 친한 줄 알고 계속 형님 그래도 우리 아는 사이 아니에요 했다가 결국은 눈탱이만 쳐맞고 책임 못 지니까 도망가 버린 이시바 총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지지율을 17%를 올려줬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를 해갖고 17% 올려줬는데 사임을 해버렸어요. 네. 이번에 무역협정 아까 그 쌓인 결과를 감당을 못하니까 지금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 및 자민당 총재 사임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선거 결과의 책임은 총재인 나에게 있다며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는데요. 그동안 이시바 총리는 아직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사임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일단락된 현재가 퇴진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뭔 얘기일까요? 결과적으로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니까 실행된 게 왔는데 나 이거 실행했다가는 또는 일본이 이거 실행했다가는 경제도 경제고 정치 생명 끝나겠다 생각하고 던져버린 거야. 튄 거지, 그냥 먹튀. 애초에 튀려면 정리를 끝내놓고 튀는 게 아니라 아예 하기 전에 중간에 튀어버렸어야 돼. 왜냐면 9월 말에도 8월 말에도 그만두라고 계속 얘기가 있었거든. 그럼 그때 못 이기는 척하고 던지면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만나고 나서 지지율 상승하고 이제 잘 된다 했는데 무역협상 사인 끝나니까 이게 명문화 돼버리고 나니까 바로 던졌다는 거는 결국은 앞으로 미국과 일본 관계가 진짜 심각한 상황으로 가겠구나 라고 하는 걸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다음은 누구예요? 그래서 이제 우파 쪽에서 저 사나이, 다카이치 사나이 같은 이 살벌한 아줌마, 그 다음에 고이즈미 그 펑꿀색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사람들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일본의 가장 큰 현안은 트럼프의 눈치 또는 트럼프를 달겨갖고 어떻게든 이걸 살려내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동안 그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따져놓고 보면 아베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베 말고는 다 싫어해, 트럼프가. 아베도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칭찬하고 아베하고는 합을 잘 맞춰왔었다는 얘기죠. 골프도 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감히 트럼프한테 얘기했다가는 바로 책상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훈계 들어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 더 우파인 다카이치 사나이나 고이즈미 신지로는 자민당 내부에서도 떠올리기가 좀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이 연립정당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자민당의 어떤 독주 체제가 예전처럼 또 되지가 않거든.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 아베 친동생 기시노부오 방위상, 예전에 전 방위상, 이 사람이 어찌 보면 이번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랑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베의 친동생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라는 역할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 급부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극우 쪽 사람이 이거를 이어받는다고 치면 진짜로 한반도하고 뭔가 강대강으로 해갖고 한번 부딪히는 시나리오, 또 한미일 전체 삼국 동맹에 있어서 일본이 배제당하거나 이로 인해서 일본이 정치적으로 고립되는,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민당도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우파 선택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됐거나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차기 일본 총리로 올라오는 신참은 몇 개월, 한 3개월 선참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력과 영향력에 무조건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치 봐야 된다. 눈치 봐야 되고 도움 받아야 됩니다. 눈치 안 보면 그 한미일은 완전히 나가리예요. 일단 그렇게. 한미일에서는 나가리 되고 동아시아에서도 이제는 나가리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박쥐짓을 너무 많이 해왔거든.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 사이에서 틈에 껴가지고 간만 보면서 박쥐짓을 너무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산적해 있는 5,500억 달러 투자 부분에 대한 문제, 우리보다 2천억 달러 많죠? 이거 3개월 안에 안 하면, 연말까지 안 주면, 그거에 관련해갖고 관세 다시 높인다 그래. 돈은 돈대로 줘야 돼요.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3개월 안에 미국은 내놓으래. 이걸 어떻게 양보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트럼프랑 이걸 협의할 수 있을까? 이게 차기 일본 정부의 최고의 고민이 되는 거고, 이 기회에 한국에서 지금 미국이랑 어떤 무역 협상 내지는 투자 협상에 대한 뭔가 시간을 벌 수 있는 좋은 빌미가 생겼잖아. 비자 문제라든지 투자 인력에 대한 신분 보장 문제 같은 게 생겼다는 거지. 이것만이 사실은 지금 있는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투자 유예 내지는 관세를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계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협상력 뒤에 숨어가지고 우리도 한국처럼 해줘야죠 라고 가는 거 말고는 일본은 다른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려면 해본다는 한국한테 거죠. 잘 보여야 된다. 겁나 잘 보여야 돼. 한국한테 잘 보여야 돼. 지금까지 해왔던 지난번에 이시바가 했던 무슨 사과, 반석 이거보다 훨씬 센 걸 꺼내놔야 돼요. 할 수 있나? 근데 우파 새끼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했다가는 정치 생명 끝났는데. 저는 세우하고 약간 생각이 달라요. 지금 일본 내부에서 이시바 총리가 어쨌든 지지율이 그냥 전 국민의 여론을 보면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근데도 자민당 내에서 결국은 끌어내려 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일본 국민들이 또다시 가뜩이나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인데 더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무기력해지는 거죠. 아, 국민들이 원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자민당 저것들이 지들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해버리는구나를 또 한 번 경험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무기력이 저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론의 눈치조차 보지 않으면서 지지율이 이렇게 올랐는데 이시바를 기어이 끌어내린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봤을 때 일본 자민당 내부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졌냐면은 참정당이라고 하는 극우 정당이 표를 엄청나게 많이 얻었어요.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그걸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더 강하게 극우적 성향을 띠지 않으면 우리 내부 지지세가 저쪽으로 다 가버리겠다라는 불안감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이 커졌다라는 건 곧 다시 말해서 그 참정당보다 훨씬 더 극우적인 성향이 자민당의 총재가 돼야지만 이걸 지킬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내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다카이치 사나이가 상당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카이치 사나이라고 하는 여자 아베라고 불리는 이 극우가 만약에 총재가 되고 총리까지 되게 되면은 일본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저는 미국하고 맞서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 최고의 그림이네요. 네,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씨발, 우리 언제까지 미국한테 끌려다닐 거야. 원래 일본 극우는 미국한테 진주만 습격하나요, 또? 맞추는 척을 했을 뿐, 얘들은 속에서 그 야욕이 그대로 꿈틀꿈틀 대고 있었어. 미국이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 새끼들은 못 믿어. 이러고는 군사력을 확장 못하게 해놨는데, 그걸 바이든이 풀어줘 버렸잖아요. 그러면 얘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 이참에 트럼프하고 한판 붙자 라고 하는데 물론 군사력으로 붙겠다라고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이 한번 썼던 카드가 있어요. 국채카드죠. 저는 국채카드를 비롯해가지고 일본 극우가 트럼프하고 어떤 식으로든 다시 맞서는 모습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재명 대통령한테 일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 거의 동아시아 쪽은 다 잡았단 말이에요. 동북아는 특히나. 그런 상황에서 일본 극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내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살살거리면서 무릎을 꿇어서 같이 가느니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나 이거 추천하고 싶네. 선택이 훨씬 그럴싸한 선택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위험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송 작가 개인의 예측이 있고 문하나 개인에 있는데 저는 문하나 예측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럼 우리하고도 엄청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괜찮아. 괜찮아요? 붙자고 하면 오히려 미사일 재고 처리하기 딱 좋아. 제일 중요한 건 피차에 서로 지금 뭐 공군력, 해군력 아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일본이 맞아요. 미국 내에 부동산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 국부가 대놓고 대드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국채로 이렇게 슬쩍 흔들었던 것처럼 일본 내의 부동산, 그러니까 미국 내의 일본 부동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와 맞서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제발 좀 그랬으면 합니다. 저 예상이 맞아서 만약 와. 일본이 저기를 선택한다면 트럼프는 일본을 세계 지도에서 지워버릴 놈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문하나의 예상대로 됐으면 좋겠다. 꼭 사나의 언니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하고 싶네요. 일본 가라앉는다는 게 그걸로 가라앉는 거야. 그냥 뭘로 가? 그렇게 트럼프가 되면- 가라앉히는 거였어? 그렇게 되면은 진짜로 이 동북아는 굉장히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요. 그 상황을 가장 원치 않는 게 트럼프예요. 아이 씨발 나 북한에 트럼프 타워 지으러 가야 되는데 저 새끼는 또 왜 저러는 거야? 그러면 북한이 차분하게 핵포탄 한 3발 정도 가지고 일본을 진정시켜줄 수도 있지. 흥분하지 마. 너 한 대 맞아야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일본 극우 총리가 들어서잖아요. 묘하게 미국하고 북한하고 한국이 똘똘 뭉치는 상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중국까지도 심지어 훨씬 더 중국까지도. 미래가 바람직스러운. 많은 분들이 그럼 한국, 일본 전쟁하면 어떡해요? 뭐 그런 에이, 걱정 많이 하시는데 아니요. 일단 일본은 아직까지도 전수방어 체계입니다. 쉽게 그렇죠. 말하면 수비만 할 수 있지 전쟁 못합니다. 공격할 수 있는 전력이 없어요. 현재도. 그리고 설사 걔들이 총 맞아가지고 횟가닥 해가지고 덤비잖아요. 우리가 이깁니다. 예. 일단 그 바이든 시절에 토마호크 1000발을 주문해서 일본에 배치하기로 했잖아요. 그래갖고 일본이 이제 우리도 고슴도치 전략 쓸 수 있다. 토마호크 3000km까지 날아가니까 핵 실어가지고 뭐 러시아, 중국까지도 우리가 전부 위협할 수 있다 그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는 바람에 한 발도 못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사실은 지금 비무장 상태입니다. 방탄복은 입었을지는 모르지만 지가 먼저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로서는 아무리 일본이 우경화된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전쟁을 벌일 만한 전력까지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헷가닥하지 않은 이상 다카이치를 총재에 올릴 수는 없어요. 다만 고이즈미 정도로 올려가지고 뒤에서 상황 정치를 하려고 하겠지. 아소다로나 이런 애들이. 네, 바지 사장을. 근데 중요한 건 고이즈미는 아소다로나 이런 애들, 기존 파벌 세력들이 볼 때는 또라이예요. 또라이야. 개쩌예요. 컨트롤이 될까? 이 불안감이 늘 상존하는 그냥 거예요. 봐도 또라이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놈을 말하는 세워놓고 거 봐. 컨트롤이 될 걸로 생각했다 망한 국짐처럼 4차원이잖아. 함부로 그 자리 내주는 거 아닌데 옆에서 우리가 그렇게 당하는 꼴을 보고도 얘들은 배우는 게 없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